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결정이 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목 이름을 자유한국당 진실의 순간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예. 이 당대표,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이렇게 쭉 선출을 해서 방금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로는 지금 예상대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제 당선이 됐고요. 예. 오늘 전당대회 연설한 내용을 쭉 보면 앞으로 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 사회주의에 대북 퍼주기 이런 걸 하고 있다라면서 자유우파 대통합과 청년 및 중도층 공략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2등은 누가 했어요? 2등, 이 대표보다도 더 관심이 뜨거웠던 이 부분인데요. 예. 2등은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서울시장 사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5.18 망언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런 것으로 당이 과거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쭉 강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이 지지율을 획득을 했고 예. 당원 투표에서도 좀 일정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비록 이 일을 하긴 했지만 애초에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앞으로 좀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논란을 일으켰던 김진태 의원은 결국 3위 꼴등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김순례 의원 논란이 또 컸었고 김준교 후보도 뭐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죠? 일단 이 그 5.18 망언 관련해서 이제 이 논란이 됐던 김순례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고위원 됐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조경태, 정미경, 김순례, 김광림 의원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 당선자가 신보라 의원인데요. 그러면 이 김준교 후보는 이제 탈락을 떨어졌군요. 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자유한국당 앞으로 갈 길. 이 새 지도부의 과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보수 정치의 통합과 재건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둘째는 다음 총선 준비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대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 견제라든지 뭐 이런 내용, 노선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간 거쳐왔던 과정을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는 통합보다는 좀 논란을 키우는 전당대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후보들이 보수 정치의 재건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각자 이제 강조하긴 했는데 방법론을 두고는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좀 강경파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대당 통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바른미래당하고요. 그다음에 뭐 개별 입당을 시킬 것이냐 또 누구를 또 선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예.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문제들이 또 논쟁거리가 되면서 과거의 계파 갈등 구도가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생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5.18 망언 논란, 후폭풍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것도 과제죠. 그렇죠. 이 망언 자체가 나온 것도 문제인데 이런 이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자유한국당이 이런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점이 이제 큰 문제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죠. 예. 이 사건 때문에 이른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커지면서 이 차기 총선을 대비하는 이런 문제도 좀 난제가 된 상황입니다. 또 이제 김진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하는 바람에 징계가 유예된 상태이고 이걸 이제 새 지도부가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전당대회장에 무슨 기습 시위가 있었다고요? 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18 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에서 이제 참가자 약 100여 명이 오후 1시쯤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 나타나서 기소 시위를 했는데요. 이들은 이 자유한국당 해체와 5.18 망언 국회의원 퇴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구호를 또 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같은 장소에 또 이 전당대회에 참여하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던 극우단체 회원들이 뭐 빨갱이를 해체해라 이런 맞불고를 외치면서 좀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시위는 강제 해산이 됐고요. 시위 참가자 60여 명을 경찰이 이제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연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4개 경찰서에서 분산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시간이 좀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 등은 언론을 통해서 이게 사전에 예고됐던 행사인데 경찰의 경비가 뭐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그 득표 수가 공개가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6만 8,713표, 오세훈 후보가 4만 2,653표, 김진태 후보가 2만 5,924표. 이렇게 되니까
이 1, 2, 3등의 차이가 좀 꽤 나는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불행 중 천만 다행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공군 소속 전투기하고 경남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이제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라고 해서요.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투기하고 헬기가 부딪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먼저-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투기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정오에 비행훈련을 위해서 전북 군산시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KF-16D 전투기가 이륙 13분 만에 충남 서산 서쪽 약 46km 해상에 추락을 했는데요. 조종사 2명은 추락 직전에 비상탈출을 해서 사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 항공의료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 밝혀지고 있나요? 군 당국은 일단 사고 전투기가 이륙 13분 만에 추락을 했고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을 했다라는 점을 볼 때 기체 이상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복좌형이어서 2명이 한꺼번에 탑승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전투기 후방석에 탑승했던 교관 조종사는 2000여 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었다고 하고요. 네. 전방석에 앉은 조종사는 350여 시간의 비행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도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있었지 않았어요? 이 작년 4월에 대구 제11 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한 대가 공중 기동훈련으로 복귀하던 중에 칠곡 유악산에 추락을 해서 조종사 2명이 이제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KF-16D 기종만 따지면 2016년 3월 달에 경북 청송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서 이거 이제 금 3년 만의 사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기종 특히. 그렇습니다. 소방 헬기 추락 소식은요? 오늘 오후 3시 5분쯤에 경남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산불 진화 훈련 중에 합천 때문에 이제 추락을 했는데요. 헬기에 탑승한 요원 3명은 추락 직후에 자력으로 헬기 밖으로 빠져나와서 15분 후에 전원 구조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고 헬기는 꼬리 부분만 남긴 채 지금도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도 같은 기종이 사고 났던 그런 건가요, 혹시? 이 사고 헬기는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사가 만든 기종인데요. 2014년 6월 달에 세월호 수색에 투입됐다가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에 추락했던 헬기와 동일 기종이다라고 합니다. 하하. 당시에 소방공무원 5명이 순직하고 민간인 1명이 다치면서 이 기종은 운항이 중지가 됐었는데요. 2016년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에서 사고 원인을 조정 과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운항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두 건 다 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